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리고 동시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이 돈 때문에 무너져버린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보내주신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세 남성입니다. 4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친구 민수는 중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집도 걸어서 5분 거리였죠. 어린 시절부터 항상 붙어 다녔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며 가족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셨고 저희 어머니도 민수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희는 정말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같은 반이 되기 위해 담임 선생님께 부탁도 해봤고 방학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다녔어요. 민수는 공부는 저보다 못했지만 운동을 잘했고 저는 공부는 좀 했지만 운동치였거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같은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다행히 둘 다 합격해서 3년 더 함께 보낼 수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도 밤새워 이야기했죠. 민수는 대학 진학보다는 기술을 배워서 일찍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 했고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했고 민수는 지역의 기술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처음으로 떨어져 지내게 된 거죠. 하지만 연락은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라 편지를 주고받거나 집 전화로 통화했어요. 주말마다 고향에 내려가면 민수와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 누구도 민수만큼 편하고 가까운 사이는 없었어요. 서울 친구들과는 겉으로만 친한 것 같았는데 민수와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었거든요. 군대는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갔습니다. 저는 육군, 민수는 공군으로 갔는데 부대가 달라서 면회를 가기는 어려웠지만 편지로 꾸준히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군대에서의 힘든 일들을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위로받았습니다. 전역 후에 저는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고 민수는 고향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어요.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 서로에게 연락했어요. 결혼할 때는 서로가 주례를 서줬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했는데 민수가 주례사를 정말 감동적으로 해줬어요.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우정의 소중함까지 참석한 하객들이 모두 감동했다고 하더라고요. 2년 후 민수가 결혼할 때는 제가 주례를 섰고 그때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리의 우정은 가족 단위로 확장됐어요. 저희 아들은 민수를 삼촌이라고 불렀고 민수 딸은 저를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두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끼리도 형제처럼 가깝게 지냈어요. 민수는 정비소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꿨습니다. 요리에 관심이 있었고 더 큰 수익을 원했거든요. 저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계속했고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저희는 더욱 의지하게 됐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아이들 교육 문제, 부모님 건강 문제 등등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일들을 서로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때로는 술을 마시며 밤새 이야기하기도 했고 때로는 등산을 하며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모두 나누며 살아왔어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민수의 음식점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이 줄어들고 배달 위주로 바뀌면서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민수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임대료가 밀려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40년 우정인데 친구가 어려울 때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아내가 차용증을 받으라고 했는데 저는 민수에게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인데 갑자기 차용증 이야기를 하면 민수가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요. 결국 그냥 돈을 보내줬습니다. 민수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꼭 갚겠다고 약속했고 저도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직원 급여를 못 줘서 사람들이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내가 정말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 500만 원도 아직 못 받았는데 또 빌려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민수의 상황을 이해했어요. 요식업이 정말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뉴스에서도 매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보도하고 있었고요. 민수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해봤더니 정말 절박한 상황이더라고요.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1,000만 원을 더 빌려줬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몰래였어요. 제 개인 적금을 해지해서 마련했거든요. 민수는 정말 고마워하며 꼭 갚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그 이후로 민수와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연락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받기는 하는데 바쁘다며 금방 끊곤 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핑계를 대며 미뤘어요. 가게가 바쁘다, 새로운 메뉴 개발하느라 바쁘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40년 친구와 만날 시간이 없을까 싶어서요. 그러던 중 우연히 민수의 아내를 동네 마트에서 만났습니다. 그분도 저를 반가워하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민수가 가게를 정리한 지 벌써 3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가게를 접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민수가 새로운 사업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민수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즉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더니 나중에 받아서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게 정리한 게 사실이냐고 물어보니 잠시 망설이다가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거라고 설명했어요. 그럼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곧 새 사업으로 크게 성공해서 빌린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민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말하지 않았는지만 서운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민수 아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죄송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민수가 도박에 빠져서 모든 돈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박이라니요. 민수 아내 말로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카지노에 빠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금액이 커졌고 결국 가게 정리한 돈까지 모두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빌려준 돈도 모두 도박으로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 아내는 계속 울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계속 곧 돈을 따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40년 친구가 나를 속이고 도박에 돈을 썼다니요. 그것도 1,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말이에요. 믿기지 않아서 민수에게 즉시 전화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계속 꺼져 있거나 무음 상태였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씹만 할 뿐 답장은 없었고요. 급한 마음에 민수 집으로 찾아갔는데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에 이삿짐을 빼는 것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이사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민수가 야반도주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수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에게서도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들, 동네 지인들, 심지어는 아내의 친구들까지 총 10여 명에게서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금액이 총 2억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그 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거죠. 40년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민수에게는 그저 돈을 빌릴 수 있는 호구 중 하나였던 거예요. 더 가슴 아픈 것은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었어요. 민수가 저에게 한 말들, 가게가 어렵다, 직원 급여를 못 준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구체적인 거짓말들도 많았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아내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직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짓말들이었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거짓인 것 같았어요. 민수가 나를 진짜 친구로 생각했던 게 맞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용할 생각이었던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화를 냈어요. 차용증도 없이 그런 큰 돈을 빌려준 저에게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제는 위로해주고 있어요. 돈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클 것을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민수 삼촌 이야기를 하며 언제 만나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빠의 40년 친구가 사기꾼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더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여러 반응들을 보게 됐어요.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왜 그렇게 순진하게 살았냐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것 아니냐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이 일이 알려졌는데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됩니다. 법적 조치도 고려해봤어요. 변호사와 상담받아보니 차용증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계좌 이체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어느 정도 입증은 가능하지만 민수가 도주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회수가 어렵다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발도 했지만 민수의 행방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휴대폰도 바꾸고 주소지도 옮긴 상태라서 수사기관도 애를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은 어느 정도 포기할 각오를 했어요.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지는 않지만 가족이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은퇴 자금에 타격은 있지만 어떻게든 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믿어왔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혹시 거짓이었을까 하는 의구심,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불안감까지 정말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어요. 가끔 민수가 연락해서 사과하면 용서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40년 우정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배신을 저지른 사람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 민수가 도박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관계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다 읽고 나니 정말 마음이 무겁네요. 사연자분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프실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4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그것도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말이에요. 먼저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본인을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친구를 도와주려 했던 그 마음, 차용증 같은 것 없이도 믿고 도와준 그 마음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마음이었어요. 주변에서 왜 그렇게 순진하게 살았냐, 차용증을 왜 받지 않았냐고 하는 말들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40년 우정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들이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박 중독이 어떤 병인지 알아야 합니다. 도박 중독은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 체계를 교란시키는 심각한 정신질환이에요. 일반적인 판단력과 도덕성마저 마비시키는 무서운 병입니다. 평소에 착하고 정직했던 사람도 도박에 빠지면 가족과 친구들을 속이고 이용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도박으로 돈을 따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현실 인식 능력이 완전히 왜곡되는 거죠. 민수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박에 빠지면서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거죠. 물론 이런 설명이 민수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 중독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분명한 잘못이에요. 특히 40년 친구를 속이고 이용한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배신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표현하세요. 지금 느끼고 있는 분노, 배신감, 상실감, 허무함 등은 모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빨리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충분히 슬퍼하고 화내고 상처받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견디기는 너무 힘들어요. 심리 상담을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신당한 트라우마는 전문적인 도움 없이는 극복하기 어려워요. 셋째, 법적 조치를 포기하지 마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다른 증거들로 어느 정도는 입증할 수 있을 거예요.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모아보세요.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워도 최소한 법적 기록은 남겨둬야 합니다. 넷째,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하세요. 혼자 당한 일이 아니니까 함께 대응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정보도 공유하고 정신적으로도 서로 위로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섯째,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하세요. 아내분과 자녀들이 지금 사연자분에게는 가장 든든한 지지대일 거예요. 이번 일로 상처받은 마음을 가족들과 나누면서 치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성급하게 모든 인간관계를 불신하지 마세요. 민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진짜 믿을 만한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이번 일로 인해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훗날 민수가 돌아와서 사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용서는 사연자분만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이니까요. 먼저 용서와 관계 회복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본인의 마음을 위한 것이고 관계 회복은 상대방의 진정성과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민수를 용서할 수는 있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만약 민수가 정말로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회복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돈을 갚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런 일이 생긴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할 거예요. 먼저 민수가 정말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났는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연자분의 마음입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 사연자분께서 배우신 것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금전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는 것 말이에요. 이것이 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됐죠. 앞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감정과 이성을 분리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되 본인과 가족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명확한 약속과 함께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하루아침에 괜찮아질 수는 없어요. 때로는 민수가 생각나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리워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직장에서의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예요. 사연자분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지내세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사연자분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삼촌이 멀리 이사가서 당분간 보기 어렵다 정도로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더 성장하면 그때 가서 인생의 교훈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내분과는 이번 일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지금은 위로해주고 계신다니 정말 좋은 동반자를 만나신 것 같아요. 부부가 서로 의지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준 사람들, 판단하지 않고 위로해준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이 사연자분을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셨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좋은 조언자가 되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 시간이 많은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말 힘드시겠지만 언젠가는 이 일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의 좋았던 기억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용기 내어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연자분을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동료 간에도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돈 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박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도박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중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집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큰 돈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도박에 빠진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빨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도박 중독은 혼자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처럼 도박 중독자의 피해를 받은 분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있다고 해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도 중요하니까 필요하시면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융 사기 예방 교육입니다. 요즘은 도박 중독뿐만 아니라 각종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큰돈이 오가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차용증 작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에요.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적어두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잃어도 괜찮을 정도의 금액만 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본인과 가족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돈은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후에는 상대방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해요. 갑자기 연락이 줄어들거나 피하는 기색을 보인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예방책들이 인간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진정한 친구라면 이런 것들을 이해해 줄 거예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우정의 무게,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의 냉혹함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민수 같은 사람도 있지만 진짜 믿을 만한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번 일로 인해 더욱 신중해지는 것은 좋지만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좋았던 기억들을 완전히 지울 필요도 없어요. 민수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든 상관없이 어린 시절부터 청춘까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분명히 진짜였을 거예요. 그 기억들은 사연자분만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상처도 아물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언젠가는 이 경험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내분과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로 만들어 보세요. 이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부부는 더욱 강해질 수 있거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스트레스가 많으실 텐데 몸이 아프면 마음도 더 힘들어져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심리 상담이나 법률 상담 등 필요한 도움은 적극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셨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셨을 거예요. 이런 깊이는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힘내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사연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의 소중함,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지혜까지 말이에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위로받고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박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